오늘 아침 혹시 본인 차 키를 돌리고 시동을 거셨나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30%입니다. 이게 무슨 차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충격적인 팩트 하나 알려드리죠. 대한민국 가구의 절반 이상이 자가용이 없습니다. 서울에선 60%의 가구가 차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긴 그 핸들, 그 가죽 시트,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어디든 갈 수 있는 그 자유, 그게 바로 특권입니다. 차를 사는 순간부터 돈이 빠져나갑니다. 할부금, 보험료, 유류비, 주차비, 정비비, 세금, 정말 끝이 없죠. 게다가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3천만 원짜리 신차를 사도 1년 뒤에는 2,400만 원, 2년 뒤에는 2천만 원 정도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소모성 내구재라고 부릅니다. 오래 쓸 수는 있지만 결국은 소모되는 재화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자동차는 부채에 속하지만 사회학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재화, 즉 지위재에 속합니다. 부자가 먹는 빵이나 가난한 사람이 먹는 빵이나 영양가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차는 다릅니다. 경차를 타는 사람과 벤츠 S클래스를 타는 사람은 이동하는 기능은 똑같지만 사회적 신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호라는 겁니다. 나는 차를 소비할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차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 나는 최소한의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게 바로 자동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사실 경제학자들은 차를 내구재라고 부르지만 실제 차주들은 내 돈을 갉아먹는 괴물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죠.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630만 대입니다. 그중 승용차는 약 2,177만 대입니다. 인구 5,180만 명을 2,177만 대로 나누면 국민 2.4명당 차 한 대 꼴입니다. 이 정도면 생각보다 흔한데 아닙니다. 여기에는 통계의 함정이 있습니다. 차량 소유는 가구 단위로 봐야 합니다. 개인 단위가 아니라요. 한국의 가구 수는 약 2,200만 가구입니다. 승용차가 2,177만 대니까 이론적으로는 거의 모든 가구가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유층 한 가구가 차를 3대, 4대씩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차가 없는 가구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분포의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의 차량 등록 대비 수입차 비율은 37%입니다. 10대 중 4대가 수입차라는 뜻이죠. 그런데 같은 시기 전국 평균 수입차 비율은 약 15%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유층은 여러 대의 비싼 차를 소유하고 서민층은 차가 아예 없거나 중고 경차를 간신히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78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1인 가구의 자동차 소유율은 약 25% 수준입니다. 783만 가구의 25%면 약 196만 명만 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587만 명은 차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인 가족이 차 한 대를 공유하면 1인당 비용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모든 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합니다. 또 대도시 1인 가구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기도 하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하철과 버스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차를 가지는 것보다 대중교통이 더 경제적입니다. 그럼 다인 가구는 어떨까요? 다인 가구는 약 1,420만 가구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100%는 아닙니다. 특히 30대 이하 신혼부부 그리고 대도시 거주자, 저소득층을 합치면 차가 없는 다인 가구도 상당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자동차 보유율은 약 40% 수준입니다. 10가구 중 6가구는 차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자가용을 소유한다는 것이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유지비용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K5 한 대를 유지하는 연간 비용은 1,070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약 89만 원이죠. 한국 가구의 중위소득은 연 5,200만 원입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433만 원이죠. 차량 유지비 89만 원은 중위소득 가구 월소득의 20%를 차지합니다. 거의 5분의 1을 차에 쓰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교통비 부담률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 소득의 15%를 넘어가면 과부담으로 분류됩니다. 즉, 중위소득 가구조차 차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소득 하위 40% 가구는 어떨까요? 기준 소득 하위 40%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약 2,500만 원입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208만 원입니다. 차량 유지비 89만 원은 이들의 월소득의 42%입니다. 거의 절반을 차에 쓰는 셈이죠. 이는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제학에는 엔겔 계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가난하다는 지표입니다. 한국의 평균 엔겔 계수는 약 12에서 14%입니다. 만약 차량 유지비로 40% 이상을 쓴다면 식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를 합쳐서 60% 자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계층은 차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계층의 장벽입니다. 차가 없으면 계층 상승이 어렵고 차가 있으면 계층 하락을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차 없이 생활하는 건 매우 불편합니다. 출퇴근, 장보기, 병원 가기, 자녀 학원 보내기, 모든 게 어렵습니다. 일부 직종은 차가 필수입니다. 차가 없으면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접근성 불평등이라고 부릅니다. 경제적 자원의 차이가 기회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개념이죠. 쉽게 말해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계속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차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차에 돈을 쓰는 순간 진짜 자산을 살 기회를 잃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차가 있어야 계층 상승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차를 유지하는 비용 때문에 실제로는 계층 상승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바로 중산층의 딜레마입니다. 한국에서 자동차는 대표적인 구별짓기 도구입니다. 경차부터 수입차까지 각각이 보내는 사회적 신호가 다릅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상대방의 차를 보고 경제력을 판단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67.3%였습니다. 10명 중 7명은 차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맞선이나 소개팅에서 상대방의 차량을 확인한다는 응답이 54.2%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차를 연애 조건으로 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은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신호를 통해 상대방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차를 타는가는 당신의 소득, 직업,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호라는 겁니다. 나는 최소한 차를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 나는 차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 나는 사회의 중산층 이상이다. 이게 바로 자가용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답이 나옵니다. 차를 사고 유지하려면 연 1,07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최소한 중위소득 이상의 가구라는 뜻입니다. 소득 하위 40%의 가구는 차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즉 차가 있다면 당신은 최소한 소득 상위 60%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차를 살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저축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2023년 하는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순저축률은 4.0%로 10년 만에 최저입니다. 대부분의 가구가 저축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를 살 수 있는 목돈을 마련했다면 당신은 이미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이는 부가적으로 신용도의 증명을 포함합니다. 할부나 리스를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필요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할부 승인 자체가 안 됩니다. 차를 할부로 샀다는 것은 당신의 신용등급이 최소한 중간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차는 매달 고정비가 나갑니다. 할부금, 보험료, 주차비, 유류비.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의 소득이 안정적이라는 뜻이죠. 불안정한 소득으로는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자발적 무차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거주자 중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차를 포기한 게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차량 유지비로 연 1,070만 원을 쓰는 대신 그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나 다른 소비에 사용합니다. 결국 우리는 남들이 어떤 외제차를 끌고 다니든 경차를 끌고 다니든 그들은 사회에서 상위권을 담당하고 있는 성실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